자,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기가 막힌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대놓고 젊은 사람들을 한번 현혹시켜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로. 아니, 대학을 가든 세계 일주를 하든 20살 때부터 일찍 사회생활 경험을 쌓든 그거는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할 일입니다. 청년들의 세계 여행비를 왜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란 말입니까? 자,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고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리나라의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대학의 서열화, 입시 문제, 초중고등학교 왜곡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그래도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죠. 뭐 물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역차별이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뭐 생각해 볼 만한 것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최근의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학벌도 노력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느냐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순진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럼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들은 뭐 놀고 먹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게 그러면은 대학 학벌을 상쇄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전공 과목을 4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학벌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가치 평가는 정부와 어떤 정치인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서 알아서 선택할 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그런 경력이 쌓인 베테랑 숙련공들의 존재는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그러나 그 경력의 수준이라는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현대자동차 귀족노조의 사례처럼 그 일이라는 게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잠깐만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사실 20년 경력이니 30년 경력이니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고도의 숙련된 어떤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라면은 꼭 그런 분야에는 대학 간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의 시급과 임금 수준이 알아서 시장 경제 원리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시장이 알아가지고 노동자와 대학 간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거기에 왜 간섭을 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의대라든지 공과대학 같은 경우, 공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공부인가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해당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의대, 공대 이런 곳들. 이미 실제로 기업에서도 당장 써먹을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문과 계열의 대학생들은, 어문 계열의 대학생들은 학벌이 꽤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미 취업 시장에서는 좀 답도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도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저는 평소 우리나라 입시 수험 교육의 병폐를 여러 번 지적해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직 같은 기회의 문에서 되려 역차별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모든 경쟁이라는 거는 그저 해당 직무에 꼭 필요한 전공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능력 위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학벌이 기업 일선 현장에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인사 담당자가 시장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재명이는 그런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 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는데 자, 글쎄요. 저 양반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는 저도 알겠는데 저게 여러분들 저렇게 단순하게 비교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치면은 4년제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이 낫지 세계 일주 경력은 4년이 아니라 40년을 쌓아와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형적인 586 세대에 속하는 이재명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통한 낭만이니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극복이니 다양한 경험을 통한 생각의 폭의 확장이니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물론 여행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이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현실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문과나 이과 한 가지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고상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저도 여러 번 그런 사람이 되라고 시청자분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 지식과 다양한 소양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주력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무기, 밥벌이 하나는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종합적인 경영 측면에서 그 풍부한 배경 지식과 상식들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업계 최상위권의 초전문가였습니다. 대학 학부 수준의 기술은 진작에 뛰어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행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키운다느니 담대한 마음을 키우라느니 저게 무슨 소린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또 실제로 소중한 게 맞기도 맞아요. 그러나 모두가 20살, 30살, 20살, 30살 때부터 처음부터 대기업 회장이 되고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실무에 투입 가능한 어떤 그런 근로자, 개발자로서의 알맹이, 역량, 기술을 갖춘 인재도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주 정복을 하겠다라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산업적으로 현장에서 가치 창출을 하고 구체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시야를 키울 수 있다라는 식의 접근법은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젊은 학생들에게 헛바람만 집어넣어가지고는 추상적인 가치만 집어넣어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도 짚어줘야죠. 수치와 데이터도 집어넣어줘야죠, 애들에게. 그 수많은 현실과 한계, 고정관념 속에서도 그리고 또 이거를 끝까지 뚫고 자라날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그런 0.001%의 인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알아서 자기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보편적인 사회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 사회의 일꾼들을 키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배경 지식과 소양이라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남이 주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굳이 국가가 이거를 돕자면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떤 그런 다양한 분야에도 눈을 가지고 이제 입시 수험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떤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길만 보여주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공 과목 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고 그거를 나중에 보다 더욱 창조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응용한다는 게 물론 말은 좋은데 이거는 개인이 자기 알아서 밥벌이부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나갈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작은 단체라고 해도 어떤 경영주가 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뭐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리더십을 함양하고 이런 것들이 솔직한 말로 회사원 시절에 필요한 덕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산업 현장에서는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라는 거죠. 모든 국민들에게 장차 대제국을 물려받을 재벌 2세식의 경영 수업, 왕도 수업, 경영 후계자의 어떤 그런 제왕학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헛바람 집어넣다가 많은 청년들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앞가림도 못하게 된다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처한 입장과 환경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대제국을 키우고 뭐 이렇게 우주를 정복하라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생선을 잡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를 옛날 원시시대의 어떤 사람과 똑같이 최소한의 자기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렵 채집 활동의 그런 어떤 사냥 기술들, 능력들, 체력, 기초 체력은 적어도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함양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처한 입장과 환경이 다양한 법 아니겠습니까? 세계 일주를 다녀오면은 그 풍부한 경험이 대학보다 낫다라는 식의 접근법은 매우 무모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 필요 없고요. 대학을 안 간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를 1,00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발언을 현직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떠들어댄다는 거 이거 누가 뭐래도 잘못된 것입니다. 뜬구름을 잡으면서 리더십 타령을 하고 경험을 타령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취업해가지고 코딩은 누가 짤 것이며 연구 개발은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쌓아 올린 그런 다양한 소양들, 배경 지식들, 그런 것들은 본인들의 역량껏 알아서 팔아먹고 승화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유튜버를 하면서 자기 개인 철학을 남들에게 설파한다든지, 대중들을 상대로 알기 쉬운 자기만의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든지, 민간 시장과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를 정치인이 개입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청년들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세계 여행비를 1,000만 원씩 지급하자?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100분의 1이라도 동원을 해서 마을마다 도서관이라도 세우고 양질의 장서들 보급률이나 높이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은 길이 될 겁니다. 기업인들 부자들 괴롭히지다 마세요. 한국을 사업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본연의 직무에나 정치인들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경험의 폭을 인생의 폭을 키워야 되네 넓혀야 되네 주제 넘는 소리 그만하고 말이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이 또 휴일인데 또 행복한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